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학년도 1학기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강의를 맡게 된 김한준 교수입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최소 2주 동안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오늘 기본적인 강의 소개를 해드리고 이어서 본 강의 교재 1장 내용에 해당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본 강의의 정보는 우리 학교 에듀클래스에 들어가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목록을 클릭하시면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좌측 메뉴 중에 공지사항, 게시판, 자료실 등의 메뉴를 통해서 본 강의의 주요 알림사항이나 강의 자료, 성적 처리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온라인 강의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본 강의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강의의 조교는 제가 운영하는 데이터 마이닝 연구실의 이길재 연구원이며 이메일 주소와 연락처가 기입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강의의 수업 목표 및 핵심 역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수업 목표 박스에 첫 문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객체 지향 언어의 필수 개념인 클래스, 추상화, 상속, 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이를 지원하는 객체 지향 언어인 자바 문법을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클래스라고 하는 것은 다수개의 객체, 오브젝트를 생성하는 공장에 해당하는 개념인데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클래스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에 대한 설계가 프로그램의 품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강의 초반기에는 이 클래스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행위나 속성을 모아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드는 개념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숨기고 일반화된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위에 버스 트럭이나 스포츠카, 세단, 픽업 트럭 등의 클래스에서 추출될 수 있는 공통된 함수나 속성을 모아서 새로운 추상화된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 가지고 말씀드리면 이 페어런트에 해당하는 클래스에서 어떠한 속성을 상속받아서 하위에 새로운 클래스, 차일드 클래스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기존 클래스를 재사용해서 새로운 클래스를 생성할 때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명령에 대해서 다수개의 객체가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이 개념은 강의 하반기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네 가지 특징을 가지는 자바 문법 체계를 공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응용 프로그램 또는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의 개발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훈련 과정을 통해서 정보 기술 활용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본 강의의 교재는 이전 학기와 동일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교재의 제목은 파워 자바 2판입니다. 2012년 인피니트 북스에서 출판되었네요. 그리고 본 교재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은 별도의 보충 슬라이드를 제공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본 교재의 목차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본 교재는 6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란색 칠을 한 파트 1, 2, 3, 4 부분은 필수 코스에 해당되고요. 시간 여건이 허락한다면 파트 5와 파트 6에 있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표하여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트 1의 내용은 기초 부분인데요. C 언어를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다 알 수 있는 변수와 연산자, 수식, 그리고 조건문과 반복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파트 2에 가면 본격적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대한 문법 체계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클래스와 객체, 상속, 다양성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공부하게 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자바 문법 체계를 기반으로 하여서 그래픽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16장에 나와 있는 이벤트 처리 부분인데요. 이 부분만 잘 이해하시면 어렵지 않게 자바 기반의 그래픽 앱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파트 4에는 고급 문법 체계를 담고 있는데 패키지, 예외 처리, 제너릭 클래스, 컬렉션 클래스 등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병렬 처리와 관련된 스레드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파트 1, 2, 3, 4 내용을 마스터함으로써 기본적인 자바 개발 역량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본 강의의 평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은 각각 40%의 비율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나머지 퀴즈는 5%, 과제는 10%, 출석은 5%의 비율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퀴즈는 주요 챕터가 완료될 때마다 복습 차원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대략 한 4회 정도의 횟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강의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퀴즈를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퀴즈 비율은 과제 비율에 포함시켜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과제와 관련해서는 한 2, 3주 간격으로 수행하게 되는데요. 제가 내드린 프로그래밍 과제에 대해서 그 결과물을 리포트 형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리포트 형식에 대해서는 이따 뒤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과제는 이전 과제에 비해서 볼륨이 큰 프로젝트 수준의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원칙 관련하여서 주의할 사항으로서 낙제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출석 일수의 4분의 1을 무단 결석하거나 과제 4회 이상 미제출, 과제 2회 이상 카피, 그리고 중간 시험 또는 기말 시험을 무단 결시한 경우에는 F 학점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2페이지에는 본 강의의 유의사항이 기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대면 강의 시의 유의사항을 정리한 것인데요. 최소 2주 동안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는 것이어서 본 유의사항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일단 학생분들께서는 유의사항을 일단 체크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리포트 작성에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포트는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 기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소스 코드 부분이 있고, 세 번째, 실행 결과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소스 코드를 작성하기 이전에 설계 부분 또는 문제 해결 방안, 기초 아이디어 등에 대한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인의 취향 또 본인의 포맷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스 코드에 대한 부분은 완성된 소스 코드를 MS 워드나 아량글 같은 워드 프로세서로 옮겨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발 도구인 이클립스의 화면 자체를 캡처해서 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행 결과는 완성된 에러가 없는 완성된 소스 코드를 실행하여서 그 실행 결과를 캡처한 것을 리포트에 삽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카피와 관련해서는 이제 페널티가 있는데 과제 카피가 1회인 경우에는 한 학점 강등이 되고요. 2회 카피가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F 학점 처리가 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리포트 작성에 관련된 내용이 다시 나왔는데요. 실제 리포트 작성할 때 지금 보시는 화면의 내용에 가이드대로 작성하시면 되는데
지금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좀 이른 것 같고요. 나중에 숙제를 내드릴 때 다시 한번 이 사항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본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강의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본 교재의 1장 내용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